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놀이터 쏙쏙 쑥쑥의 유진영입니다. 지식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게 학습이고 공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호기심 있게 들여다본다면 그야말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재미있는 놀이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식의 문.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 교육 서비스 지식의 알찬 강의들을 좀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자 마련한 시간.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의 터를 잡은 조선의 멋진 두 선비를 만나볼 텐데요. 아마 방송을 보고 나시면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이 우리 경기도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지식은 물론이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쑥쑥 키울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도장원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다는 말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전국 1등, 수석을 9번 했다는 겁니다. 남들은 한 번 붙기도 어렵다는 과거 시험을 봤다 하면 전국 1등. 조선 500년 최다 수석 합격자. 조선시대 그야말로 공부의 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분이 과연 누굴까 궁금하시죠? 경기도가 낳은 수재, 조선 중기의 대학자. 바로 지금 만나보시죠. 내 스스로가 역사 속에 살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통일을 기원합니다. 통일이어서. 이 철책성 이거 어떡하죠? 이 그리운 사람을 더욱 그리워지게 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원스럽게 임진강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화석정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인데요.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자, 5,000원 지폐. 자, 그의 어머니는 신사임당. 사실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더 결정적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석정이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이 밤나무가 많이 있다 해서 율곡리입니다. 이쯤 되면 다 아셨죠? 네, 바로 조선 중기 유학자 율곡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율곡이는 강릉 오죽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강릉은요, 율곡이가 태어난 외가댁이고요. 선대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곳. 그리고 이 율곡이도요, 6살 이후부터는 이곳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율곡이란 이름도 이 파주에 있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율곡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주에는요, 율곡이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만나는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 오늘은 율곡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나루 바로 위쪽,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한 화석정.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 단청이 고운 휴식정자인데요. 율곡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화석정을 찾았고 관직을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제자들과 시와 학문을 논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만큼 화석정을 몹시 아껴 수시로 기름칠을 해두었다는데요. 이 습관 때문에 화석정은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율곡이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되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는 왜군을 피해 파천을 결정합니다. 깜깜한 밤중 비까지 쏟아지는 상황에
임진강을 건너게 된 선조 이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던 그들 앞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임금을 수행하던 이 항복이 화석정에 불을 붙여 길을 밝힌 것인데요. 율곡이 발라놓은 기름 덕분에 선조는 무사히 강을 건너 의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후 화석정은 다시 복원되었지만 6.25의 참화 속에서 다시 불타버리는 기운을 맞았고 지금 정자는 1966년에 다시 세워진 것이니 이래저래 불과 악연이 깊은 정자라 하겠네요. 화석정과 멀지 않은 파주 법원읍에는 율곡 선생 유적지가 조성돼 그의 생과 업적을 기리고 있는데요.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넓은 공원에 율곡 기념관, 율곡 가족묘, 그리고 율곡의 제자들이 수업한 자운서원이 한데 모여 있어 역사 공부는 물론 조용한 휴식처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율곡 2의 1등 공부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율곡 2의 공부 비법 베스트 3. 첫째,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둘째, 몸에 밴 잘못된 옛 습관을 자각하고 하나씩 없애 나가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른 몸가짐과 생각으로 공부의 기본 자세를 확고히 세워라.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공부의 맥을 끊지 말아라입니다. 율곡 2를 두고 천재라고들 하는데요. 이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또 얻을 수 없는 결과임을 알게 해줍니다. 공부도 효도도 일도 1등이었던 조선시대의 엄친아 이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경기도 지식을 방문하시면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엄친아의 더 많은 비법을 알 수 있습니다. 29의 대과 장원급제를 차지한 율곡은 20년을 관직에 머물며 실천하는 조선의 정치가이자 수많은 저술서를 남긴 대학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백성의 평안을 생각하던 정치가이자 개혁가였던 율곡은 왕에게도 직언하기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불합리한 공납철폐를 위해 대공수미법을 제안했고 인재 등용의 차별을 없애고 여진족의 침략을 대비하여 노비 면천법을 주장합니다. 또 국방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선조가 율곡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련 없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버립니다. 이런 율곡의 뛰어난 사상과 철학은 율곡 전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임금의 학문과 인격 수양을 지도하는 성학집요, 후학을 위해 지은 경몽요결, 이러한 것들은 율곡의 높은 경륜을 증명하는 저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임금의 미움을 살지언정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조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한 율곡 2. 선조 역시 그의 재능을 높이 사서 이조 판서의 자리를 맡기지만 불과 4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인물 율곡 2이. 참 많은 개혁도 했고 참 많은 업적도 이루었고 결국 5,000원권 집회에도 들어와 있는 그런 인물 율곡 2이. 묘역이 올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런 분들의 묘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죽음에 선조는 소리 높여 울 정도로 애통해했다는데요. 평생을 벼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장례 치를 돈조차 없었던 청렴한 학자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민생의 평안을 위해 실천을 중시했던 율곡이의 학문은 이후 기호학파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데요. 제자들은 율곡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장소에 자운서원을 세워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율곡이가 누구냐? 그러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율곡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이지? 라고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율곡이는 이렇게 한번 규정하고 싶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개혁가, 그리고 소통하는 정치인. 율곡이의 주장은요, 조선 후기를 튼튼하게 다잡을 수 있었던 대동법과 균역법으로 실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곡이 당시에 시작되었던 붕당 정치, 그런요, 서로 나누고 정쟁하는 어떤 뺄셈의 정치학을 추구한 정치인이 아니고요, 서로 하나 되고 조정하려는 덧셈의 정치학을 추구했던 소통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과 소통하는 정치인. 우리 시대 이런 인물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곡이는 20살 때 자경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자 그대로 스스로 경계하여 조심하는 글인데요. 자경문에는 공부에 노력할 때는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게 하라. 공부는 죽은 후에나 끝나는 것이니 급하게 그 효과를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타협하고 싶을 때 성인 이 일을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을 입력하면 조선시대 율곡이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번 선비는 영원한 선비다. 강직한 선비 정신을 보여준 경기도의 두 번째 위인을 만나볼 텐데요. 왕을 포함한 권력자의 스카웃 제의를 3번이나 거절하고 고향에만 머물렀던 대쪽 같은 남자. 궁금하시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권력이 두렵지 않은 선비의 얼을 보여준 화서 이항로 선생입니다. 벽진 이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벽계마을. 경기도 양평의 노문리에 있는 이곳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오지였습니다. 옛날 서울에서 이 마을을 가려면 지금의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까지 걸어와서 나루에서 배를 타고 북한강을 건너 첩첩산 중 험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30리길을 가야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토록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 마을에는 조선의 위대한 학자로 칭송받던 화서 이항로 선생이 계셨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항로 선생의 아버지가 지은 곳으로 손님을 위한 사랑채와 하인들이 거처하던 행랑, 집 안쪽의 안채 등 전형적인 사대부 주택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항로 생가의 안채는 300년 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화서 이항로 선생의 생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평생을 사셨죠.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동으로 소문이 난 듯합니다. 3살 때 천자문 딱 뛰시고요, 6살 때 그 중국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십부사략을 배웠을 정도로 아주 동네 마을에서 그 소문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항로 이거 나중에 커가지고 큰일 하겠는데 라는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항로 선생은요, 정부에서 벼슬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유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합격을 하세요. 합격하시면 이제 벼슬길로 나가시면 되는 건데 벼슬길을 마다하고 바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네요. 자, 그리고 30년 뒤 이 이항로 선생의 어떤 학문적 명성이 막 자자해지니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헌종이었거든요. 이 헌종이 희경원 참봉이라는 벼슬을 직접 제수합니다. 이 제수라고 하는 것은요,
추천을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마저 거절을 합니다. 이항로 선생은 벽계 마을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항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선비들만 해도 양헌수, 김평록, 유중교, 유인석 등 유명한 학자들인데요. 그 중에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정치인이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에 저항한 대표적 의병장인 최익현도 있습니다. 벼슬을 거절하고 이곳 벽계마을에서 이 후학을 양성하면서 수십 권의 책을 쓰셨던 화서 이항로 선생. 그런데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866년 병인양요. 이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과 박해를 빌미로 해서 이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이항로 선생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바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서양 오랑캐와 화해한 것에 반대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상소를 올리고 직접 고종을 아련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게 되죠. 그 결과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직후에 세워진 바로 그 비석 척화비 건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병인양요를 거쳐 신미양요 직후 고종 8년인 1871년 전국 곳곳에는 척화비라 부르는 비석이 세워집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서양 물품 사용을 금지하는 전교가 내려졌고 이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 사상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후 이항로 선생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냅니다. 심지어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바로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비판마저 서슴지 않죠. 강력한 지조와 절개로 정말 강직한 선비의 품격을 보여준 화서 이항로 선생. 화서 선생은 그 이후에 이곳 벽계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곳은 바로 화서 이항로 선생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 바로 노산사지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항로 선생을 기리는 그 전국의 유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매년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항로 선생의 그 생가를 둘러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권력과 구리에 불하지 않고 평생 학문에 정진하면서 위정척사의 그 깃발을 내걸었던 화서 이항로 선생의 그 강직한 선비의 품격을 느껴보셨는지요? 정말 자랑스러운 두 경기도민이시죠. 율곡이 화서 이항로 선생. 가만히 보면 이 두 분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경기도 출신이고요. 율곡이는 과거 시험을 9번 수석했고 이항로 선생은 3살 때 천자문을 뗐다고 하니 두 분 다 천재로 명망 높았죠.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평생 책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또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점,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올곧은 선비상으로 선비의 품격을 보여준 율곡이와 화서 이항로 선생. 옛 성현의 모습은 복잡 다단한 이해관계 속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과 가르침을 줍니다.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과 함께하는 지식놀이터 쏙쏙 쑥쑥. 오늘 첫 시간은 경기도 두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시다면요.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을 입력.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식을 더 살찌워드릴 알찬 지식 이야기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